지금 2년 전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리모델링 다시 이제 요즘 제 컨셉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너무 급하게 전시회를 해가지고 밑작업을 충분히 밑작업도 충분히 못했지만은 마지막 그 어떤 포인트 주는데 실패했죠. 시간적인 절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되게 기분이 좋아요. 10월달 개인전이니까 몇 달 남았잖아요. 그때는 작업실도 새로 구하고 2년 전에 개인전 할 때는 작업실 이사하고 나니까 한 2달 남았던가? 2달 남았는데 또 후원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막 전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2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또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또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훨씬 가까운 데로 가고 또 이사하고 나서 6, 7, 8, 9 넉 달이 남는 거죠. 2년 전에는 이사하고 나서 2달이 남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풍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번 10월달 같은 곳에서 개인전 하는데 이번 개인전 굉장히 확실히 업그레이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 유공자 자녀, 보훈 자녀고 또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 고엽제 전후의 그 관제대모 동원된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수익 사업을 그 정치권이랑 새누리당 한나라당이랑 짜고 하는 거죠. 각종 수익 사업을 연간 매출이 1118억 원에 매출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간부진들이 이렇게 돈을 해먹는 거죠. 일은 딴 사람이 하고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 CCTV 사업, 4대강과 관련된 사업, 게다가 이제 가짜 상위 군경, 가짜 또 많고 상위 등급도 많고 너무너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소수의 이 회장들, 사무총장 뭐 이렇게 좀 간부들이 대다수의 돈을 해먹었어요. 수백억, 수십억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괜히 끌려나가서 관제대모하고 지금 뭐 징역 8년, 징역 5년 해가지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간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워요. 이렇게 좀 참 자랑스러운 파병 군인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해서 국민 세금이나 이렇게 떼먹고 그렇게 하는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다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 쪽에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런 거 다 관련된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왜 주윤발이 굉장히 뭐 자가용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물론 홍콩이니까 가능하겠지만은 한국 같으면은 지하철만으로는 뭐 친인척도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차가 하나 있고 화물차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뭐 화물차하고 경차 타고 다녀도 뭐 이렇게 불편한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거는 그림 옮길 때 한 300만 원짜리 박스카 1톤 하이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1.4톤이나 2.5톤 정도는 좀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고, 트럭이 한 대 빌려야죠. 친구한테, 중고차 하는 친구한테 좀 가끔 필요할 때 빌려 써야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휴대전화가 현재인가 봐요. 2만 원대 삼성 폴더폰이래요. 워렌 버핏의 휴대전화가 2만 원대의 삼성 폴더폰이다. 그리고 이분이 현재 90조 원이 넘는 자산인데, 뭔가 이제 잡지를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구독료가 많이 나가겠죠. 잡지를 많이 보거든요, 이분이. 저도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던 게, 미래를 예측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 잡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교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약 20종의 잡지를 봤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미래학자로서의 어떤 기초가 닦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자산이 많지만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자동차도 3천만 원짜리 평범한 자동차를 저커버그도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워렌 버핏도 50% 이상을 지금 환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다시 또 이제 자산이 쌓였겠죠. 환원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소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저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돈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할 건데, 물론 아직은 뭐 검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저절로 검소하게 살고 있죠. 지금은 뭐 재료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재료비가 뭐 2억 3억 들거든요. 이 그림. 그것도 싼 걸로 했을 때 2억 3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할부 내지는 이렇게 판 그 돈은요, 100% 재료비로 들어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미술품의 재료비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건 제 그림이 이제 뭐 또 1,000만 원대, 억대 이렇게 10억대, 100억대 또는 1,000억대 이렇게 팔린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어떤 워렌 버핏이나 주윤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살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늘 입는 옷을 입고, 입던 옷이 편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를, 시장표 옷을 입다 보면 시장표 옷이 편하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전시할 때는 좀 전시장에 어울리는 그런 맞춤 옷 같은 거, 제가 디자인하고 협력한 옷 같은 거 뭐 몇십만 원대 정도는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검소하게 살아야만이 남는 돈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책이 나왔는데요. 앨런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혹시 그 영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좀 나올 거예요. 그 암호 해독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갔고요. 주로 여성들이 그때 앨런 튜링이 컴퓨터를 개발할 무렵에 암호 해독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여성들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고 그래서 영국 컴퓨터 산업계에서 여성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기계에 밟지 못하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암호 해독에 숙련되어 있었던 여성들이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이래, 수천 명. 그때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전산에 관련돼서 뭔가 숙련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을 간부로 쓴다거나, 기용한다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남자로 전쟁 끝나고 교체를 한 거죠, 영국에서. 물론 그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했겠지만, 그 축적의 시간 얘기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축적의 시간. 이정동 교수. 전쟁 중에 굉장한 축적의 시간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컴퓨터 산업, 전산 쪽이 여성들은 중요하지 않는 일로 밀어내고, 남성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에 따른 그 성차별이 없었다면, 사실 이 여성들이 간부도 되고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이 중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래머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세상에 이랬었구나. 이 신문기사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입 남성 프로그래머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그의 부하 직원이 됐다. 즉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 축적의 시간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게 하고 여성들이 그 남성의 부하 직원이 돼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숙련된 인력을 배제하고 굳이 신규 인력을 양성하느라 하는 사이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 왔고 영국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암호 해독에 참여했었던 수천 명의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수고했다 하면서 영국의 컴퓨터 산업으로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영국이 인터넷이라든가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리드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책 계획된 불평등에서 이거를 꼽고 있네요. 영국이 실수한 게 진짜 많네요. 자동차 산업이 영국이 아시죠? 그 빨간 깃발 그 자동차에 뭐 2명의 운전사하고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고 앞에 빨간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알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속 3km로 묶은 거거든요. 그게 시속 3km 이상 못 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잖아요, 영국이. 그 이후 영원히 자동차 산업에서 1등을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뭐 대영 제국 막 이러면서 뭔가 전통이 굉장히 뛰어난 이 보수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의 또 단점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을 차별한다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등한시한다거나 하면서 결국 약소국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죠? 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죽임으로써 히든 챔피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즉 뭔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등장하면 대기업이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납품 거부를 한다거나 등등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대기업으로서는 마지막 최종 그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타 업체하고 가격 경쟁에서 좀 불리해지게 되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자기 하청업체를 아주 좋은 업체를 쓰면서 그 좋은 업체가 더 좋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더 좋아지려고 뭐 특허 기술 같은 게 있으면 특허 기술을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진을 계속 적게 줘가지고 부도나게 한다든지, 부도나게 한 다음에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히든 챔피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게 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영국은 아주 거대한 컴퓨터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두 산업을 잃어버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의 갑질 때문에 그 히든 챔피언들이 좀 사라져가는, 그래서 다시 나오기 힘들고, 결국 제가 이제 게임 산업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제가 첫 번째 북미 회담 직후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노이 빅딜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노이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핵무기를 미국에 넘겨라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존 볼턴식의 리비아 모델이 그 문서에가 들어가 있었고, 김 위원장은 아마도 모욕적이고 도발적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북 제재를 뭐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더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린애 다루듯이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다 미국으로 옮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존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견딜 수 없게끔 만들 거야, 아마. 견딜 수 없게, 도저히 견딜 수 없게. 이게 자존심 모멸감 주기 작전이거든요, 이게. 뭔가 답정너, 뭔가 결과는 정해져 있다, 뭐 이런 느낌. 자,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이 변해야지 개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페이지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간 끌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를. 그래서 한 3년만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통령 권력이 2년밖에 안 남고 이제 레임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할게요 하고 안 하고, 네네 할게요 하고 안 해버리면 3년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는 게 없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식의 규제 카르텔이라는 게, 이게 규제 카르텔. 그래서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대통령보다 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 움직이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무원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 철박통과 복지부동의 이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의 DNA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 규제공화국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다. 2번. 공무원의 일종의 늑장 갑질이죠. 늑장 갑질. 시간 끌기 갑질. 굉장히 무섭죠. 이게. 마치 그 태업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태업하고 늑장 부리는 것은 자기 현재 철밥통, 현재 지위, 현재 어떤 승진 체계 이런 것들에 자기가 예측한 바가 있고 자기가 갈 곳을 이미 정해놨는데 위에서 이제 흔들게 하면은 그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딜레이, 시간 끌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